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레거시 지원 유니버스 오리진 휠잭입니다. 범블비, 제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한 지원 버전의 오리진 버전인데요. 이 오리진 버전의 제품들은 지원 애니메이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사이버트론형 디자인을 표현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품들이죠. 이게 과연 계속 나올지는 궁금한데, 아무튼 이번에 휠잭이 보다시피 덩치가 꽤나 크죠. 항상 디럭스로 나오다가 보이저 클래스로 나온 게 좀 특이점인데,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디럭스로 나왔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보이저 클래스로 나오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휠잭의 본체와 클리어 파츠 날개, 이 날개는 비클 모드에서 창문이 되는 파츠인데요. 그리고 프로펠러 2개, 무기 한정이 들어있습니다. 소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본 대로 보이저 클래스로 나와서 그런지 기존의 휠잭과 달리 묵직하고 도톰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원 버전이라서 누랬던 워퍼 사이버트론 버전과 달리 전에 봤던 오토보 멀티백 휠잭과 같은 그런 새하얀 컬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구형 버전인 멀티백 휠잭과 비교하면서 보겠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이저 클래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모드에서의 스케일은 기존의 디럭스 클래스 버전과 같습니다. 이게 보이저 클래스로 나온 이 스케일이 로봇 모드보다는 비클 모드의 비중이 좀 더 높아서 로봇 모드에서는 좀 느끼기가 힘들어요.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지만 이게 가끔 우리가 무비판에서 느끼는 그런 비클 모드와 로봇 모드에서의 스케일 차이? 그런 괴리감을 이번에 휠잭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잘 없애서 구현한 거라서 아쉬운 포인트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비클 모드에서는 좀 더 큰 스케일을 하면서 또 로봇 모드에서는 다른 캐릭터들과 같은 스케일이 맞는 사이즈로 나온 게 이게 트랜스포머의 특징인 이런 물질 보존 법칙을 깨는 그런 게 완구로 잘 표현됐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디럭스급 멀티백 휠잭과 같은 크기면서 또 같은 색상을 하고 있고 덕분에 사이버트론 버전, 지구 버전을 이질감 없이 소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짐이나 다리가 좀 많이 통통한 감이 있지만 이것 덕분에 또 로봇 모드에서는 같은 스케일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얼굴도 저번에 봤던 오리진 범블비와 86 범블비처럼 휠잭도 얼굴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멀티백 버전의 휠잭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같은 분위기를 더 살린 느낌이고 오리진 휠잭의 얼굴은 그보다 조금 덜 하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또 이번에도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서 또 달라진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날개인데요. 휠잭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이 날개가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또 달라졌습니다. 이미 등짐부터가 큰 차이가 나는데 지구형 디자인의 휠잭은 이렇게 이 비클 모드에서의 이 뒷날개 부분이 또 날개로 만들어졌지만 오리진 버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다른 수납 형태로 된 이 날개가 이렇게 날개로 표현이 됐습니다. 또 이제 몸통 부분에서 이제 도색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는데 오리진 휠잭에선 다시 클리어 창문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창문은 역시 클리어를 해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데 그만큼 잘 나왔다는 점이죠.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시 오리진 휠잭을 더 살펴보는데 얼굴 가동 뻑뻑한데요. 회전이 360도로 가능해서 시선 처리를 이리저리 가능하게끔 해주고 팔뚝이 좀 뭉뚱하니 비율이 조금 아쉽지만 꺾는 가동과 회전이 아주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제품이 좀 잘못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종특인지 모르겠지만 어깨부터 모든 관절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렴 지탱만 잘하고 가동만 잘 되면 상관은 없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아무튼 팔뚝 디자인도 지구형 디자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팔도 깔끔하지만 손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어스라이즈나 멀티팩 같은 이 지구형 디자인의 경우 보다시피 이렇게 손목 각반처럼 이렇게 파츠가 붙어버려서 옆에서 봤을 때 아주 어설픈 느낌을 주는데요. 오리진 휠잭의 팔은 디자인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어요. 물론 등짐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느낌? 워낙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런가 이질감이 없어요. 참고로 여기에는 프로펠러를 수납이 가능하고요. 또 날개와 등짐이 같이 고정되는 설계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큰 등짐이 그나마 덜 불편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구성품에서 봤던 파란 클리어 파츠는 등짐에 붙여서 날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면 그나마 좀 어지러워 보였던 등짐이 그나마 가려지고 좀 화려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줘요. 물론 이제 무게가 추가가 되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아무튼 이번에도 등짐과 허리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잘 만들어져서 보다시피 허리 회전이 아주 깔끔하게 되고요. 고관절, 앞, 뒤, 옆 가동이 원활하게 되고 허벅지 회전과 무릎 꺾는 가동도 깔끔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종아리가 두꺼워서 이 무릎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무릎 가든과는 전혀 충돌이 없는 비율을 잘 맞춘 걸 알 수 있고요. 발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원작가의 모습은 지구형 디자인이 맞지만 안정감에서는 볼관절이 좀 더 좋죠. 그래서 등짐도 무겁고 덩치가 크지만 웬만한 포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더 묵직하고 멋있어진 휠잭의 소체를 즐기기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 덩치가 커진 것에 비하면 무기는 좀 소소한데요. 전에 멀티팩 버전의 휠잭의 무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가 이 사이버트로니안 기본 무기가 좀 어설퍼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멀티팩 휠잭의 블래스터는 손잡이가 짧아서 오리진 휠잭이 잡기는 어렵지만 살짝 걸쳐줄 수는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사이버트론 디자인과 지구형 디자인. 이제 오리진 휠잭이 여러 파츠로 인해서 볼륨감은 훨씬 큰데 크기는 같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색감이 같아서 통일감을 줍니다. 옆태와 뒤태 차이도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요. 또 같은 오리진 시리즈인 재즈와 크기 차이, 다음은 범블비와 크기 차이, 마지막으로 대장인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차이. 이제 무비판 휠잭들과 마지막으로 한컷 해보면 역시 휠잭은 원작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포징 컷으로 로봇 모드를 마무리해보고요. 비클 모드로 변신해서 비클 모드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클 모드입니다. 사이버트론 시절 휠잭의 차량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했는데요. 아까 로봇 모드에서는 몰랐던 보이저 클래스의 위용을 보여주는 볼륨감이 아주 좋습니다. 속은 좀 비어 있어서 짜치는 느낌이 있지만 외관은 완벽하죠. 정면의 범퍼와 중앙 도색, 이거는 스티커로 표현이 돼서 독특합니다. 클리어 파츠로 창문이 표현됐고 휠잭의 상징인 초록색 테두리 또한 표현이 되어서 고증은 완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작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껴지죠. 또 로봇 모드에서 등짐에 수납했던 프로펠러는 비클 모드에서 범퍼에 장착이 되는데 이거는 작중에서 디셉티콘의 공격으로 불길에 쌓였을 때 휠잭을 도망치게 해줬던 그 프로펠러입니다. 만화에서 나왔던 그대로를 또 표현해줘서 재밌는 연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범블비와 에너존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범블비 에너존 봉이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양쪽 날개 부분에 뭘 끼우라는 듯이 홈이 파져 있는데 바로 여기에 범블비에 동봉됐던 에너존 봉을 끼워서 수납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품이 공개되고 사진이 올라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감동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짜릿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에너존봉까지 수납을 해서 또 완벽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휠잭이 보이저 클래스로 나온 가장 큰 이유, 바로 범블비를 수납하는 겁니다. 아까 에너존봉에 이어서 범블비 수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이것 또한 만화 속의 한 장면을 재현한 겁니다. 디셉티콘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휠잭과 범블비, 중간에 범블비에게 어서 타라고 소리치면서 휠잭의 트렁크가 열리고 그 안으로 범블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완구해서 그대로 표현했어요. 물론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안 들어갑니다만 일단 오리진 범블비의 비클 모드에서 날개 부분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휠잭의 트렁크와 천장을 열어서 넣어서 맞춘 다음에 닫아주면 이것도 약간은 좀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아무튼 만화에서 나왔던 그대로 범블비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존봉과 범블비까지 수납이 되고 또 이게 정면에 클리어 파츠로 창문이 만들어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들어간 모습까지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로봇 모드 때 날개로 썼던 이 클리어 파츠는 그대로 접어서 창문에 덮어주면 자연스럽게 덮이고 장착이 되는데요. 로봇 모드에서는 사실 좀 어설픈 느낌이 들었지만 비클 모드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죠. 창문 파츠를 떼고 잠시 소체의 디테일을 즐긴 후에 이렇게 창문을 덮어서 완벽한 고증을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진 범블비와 재즈와 비클 모드를 한번 같이 둬보고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지구형 디자인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비클 모드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즐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신을 둘러본 후에 로봇 모드로 다시 변신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1의 에피소드 1에서만 볼 수 있는 짤막한 모습이라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근본 중에 근본인 모습이라서 의미가 큰데요. 재즈에 이어서 휠체까지 나와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비클 모드에서는 보이저 클래스의 스케일로 즐기고 로봇 모드는 디럭스 스케일로 완벽히 소화해내는 걸 보니까 설계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클 모드에서 에너전봉을 수납하는 거, 또 범블비까지 수납하는 등 여러모로 매력 포인트가 많아서 그 또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은 계속해서 잘 내주면 좋겠는데요. 이제 또 바뀐 그 대리점, 헤즈코 대리점에서 잘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트랜스포머 1도 개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언제 정발해줄지도 모르겠고, 얼른 좀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